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오후 5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과 사범입니다. 그 전과는 무고,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쉽게 말하면 깽판 쳤다는 건데, 더 문제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전과 사범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국가 원수로, 대한민국의 얼굴로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선거의 의미는 그 문장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지지율이 40%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들, 딸들에게 너는 대통령을 닮아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40%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이재명을 닮아서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즉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 이재명의 행태는 범죄, 전과 사범을 저지른 그 범죄적 습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무고의 습성이 그대로 지금 선거운동에 텔레비전 토론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집단 자살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무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무고는 형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관청이라는 뜻이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직장이나 직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 무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검사 사칭과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2년에 취재 과정에서 KBS PD와 작담을 합니다. KBS PD가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었는지 검사 사칭을 하도록 코치를 합니다. 어느 검사 이름을 대면은 통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병량 시장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옆에서 귀속말로 이렇게 물으라, 뭐 저렇게 하라,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검사사칭 공범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통화를 해가지고 녹음한 걸, 불법 녹음이죠. 불법 녹음한 걸 가지고 또 이재명 변호사가 선거를 앞두고 공개를 합니다. 폭로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 김 시장이 고소를 합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다 해가지고 PD와 이재명 변호사를 고소를 하니까 맞고소를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김 시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맞고소를 하는데 판사가 판단을 해보니까 김 시장이 주장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검사 사칭 그리고 무고, 이 두 건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고죄가 됐는데, 이런 행태가 지난 TV 토론에서 역력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TV 토론 그때 보셨죠? 지난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TV 토론, 오늘 저녁도 또 토론을 합니다만은, 그때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팻말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에 적혀있는 윤석열 관련 이야기를 공세를 펴니다. 근데 그 적혀있는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뜻을 완전히 바꾼 조작한 것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윤석열이 대장동 사건에 무슨 범인인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갑니다. 몰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분, 요새 대장동 사건에서 그분 하면은 그것은 이재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으로 확인이 되어서 지금 보도되고 있다. 그분이 내가 아니고 조재현 대법관으로 확인됐다고 그랬습니다. 딱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며칠 전에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하든지 지지율이 폭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지율이 폭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분별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정과사범을 대통령으로 뽑을 작정입니까? 이 조재현 대법관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적 조치, 즉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인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인지, 어찌되었든 이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는 더구나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분명히 당선 무효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분들, 당선되어도 재판에서 당선 무효가 될 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무고 아니겠습니까? 무고. 자신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데 몸통이 아니라고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조재현 대법관을 끌어들여가지고 조재현 대법관이 몸통이다, 그분이다 라고 했다면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면은 대통령 하다가 무슨 실수하든지 하면은 누구를 잡겠습니까? 국민을 무고할 사람 아닙니까? 국가를 무고할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무고할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가정에 선거 공보물이 도착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보낸 각 후보들의 그
선전물이죠. 잡지처럼 생겼습니다.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거짓말을 쓰면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가지고 당선 무효가 될 것입니다. 당선 무효될 사람을 뽑으려면은 한번 뽑아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김진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적한 걸 제가 쉽게, 이분이 정치인이니까 말을 쉽게 합니다. 쉽게 되어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김진태 이재명 비리위원장 성명서로 나온 걸 제가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거 공보물이 오늘 발송될 예정이다. 그중 선관위에 제출된 이재명 후보 공보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짓말을 하다 이젠 선거 공보물에까지 허위 사실을 적어 놓은 것이다. 선거 공보물 소명서엔 공무원 자격 사칭 전과에 대해서 이 자기 전과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명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과에 대해서 방송 PD가 이재명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내용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김진태 전 의원은 하지만 PD가 인터뷰를 한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그 검사 사칭 범죄 현장에 이재명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과 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기로 공모했다. PD가 이재명에게 아는 검사가 있냐고 묻자 이재명이 검사 이름을 알려주었다. PD가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 인양 통화를 시작했고 이때 이재명은 옆에서 PD에게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었다. 이재명의 소명서와는 완전 다르다. 그렇다면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지 발송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대로 발송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공범이 될 것이다. 국민 혈세로 허위 공보물을 집집마다 배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집에 이 공보물이 도착했는데 딱 이대로 그냥 적혀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도와줬다는 이야기죠.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도착한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특위위원장 성명서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적힌 전과에 관한 소명이 또 하나 허위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탈도 많은 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에 검사 사칭 전과 허위 소명 외에도 허위사실이 하나 더 있다. 또 다른 전과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소명을 보면은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 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혼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소명대로 보면은 그냥 뭐 좋은 일 하다가 항의하다가 책임졌다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첫째, 상정된 조례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난동을 부린 것이다. 둘째, 항의했다고 하는데 그 항의가 단순한 항의가 아니고 폭행, 협박, 손괴다. 물건을 부러뜨린다든지 파괴한다는 뜻이죠. 이재명은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고 회원들을 선동하여 의원석을 점거 농성했다. 마이크, 명패, 책상 등 1,900만 원 상당 공용 물건을 손상했다. 셋째, 공동대표로서 책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고 사건의 주범이다. 이재명은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받는 도중 음주운전까지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심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선거 공보에 허위 기재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당선 무효로 연결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 국민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또 저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무고 전과자, 그 무고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습성을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도 버리지 못하고 더 대규모로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서 아주 청렴한 조재현 대법관을 그분이라고 지칭해가지고 대장동 사건에 연루시키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로 뽑지 않으면은 뭐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돼 있습니까? 굳이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자식들이 이재명을 닮자 하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하려는 그 마음속의 그 무엇,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 이 방송을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제발 정직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자랑스러운 후보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수치스러운 인물을 대한민국의 간판으로 뽑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단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